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리플렉션 논문을 AI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이 랭그래프의 소스 코드를 여러 번 실행하면서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랭스미스를 통해서 그 흐름도 자세히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AI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트래디셔널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에 이 소스 코드를 깊이 분석하면서 어떤 인사이트가 좀 생긴 것 같아요. Insight? 그 내용들을 오늘 최대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플렉션 추론 방법론을 구현한 랭그래프 소스코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콜랩 페이지 제목이 LG Reflection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소스코드에 약간의 에러가 있어서 이 페이지에 있는 소스코드는 약간 수정된 소스코드입니다. 이 콜랩 페이지 링크도 이 비디오의 디스크립션란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필요한 모듈들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엔트로픽 AI와 태블리 서치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 API 키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 부분은 랭스미스와 연동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코딩이 시작되는 건데요. 첫 번째로 LLM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엔트로픽의 소넷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할 거고요. 변수 이름은 LLM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Reflection, 논문에서 제공된 방법론을 구현하는 소스코드입니다. 처음으로 액터가 구현이 될 겁니다. 액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죠. 방금 전에 만들었던 LLM과 외부 정보를 검색하는 툴이 필요합니다. 그 외부 정보를 검색할 때 사용될 툴은 태블리 서치 엔진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액터는 단순히 답을 생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응답을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갖춘 LLM 에이전트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태블리 서치 엔진을 세팅을 하고요. 이후에 구현될 플로우들은 이 위에 정의됐던 이 LLM이 사용자 질문에 대해서 초기 응답을 생성하고 그 응답에 대해서 셀프 리플렉션을 생성하고 그 이후 단계에서 이 검색 결과를 참고해서 응답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응답을 개선하기 위해서 참고할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태블리 서치 엔진입니다. 이 리플렉션은 셀프 리플렉션 이후에 어떤 정보가 부족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부족한 정보를 외부에서 검색해오는 기능이 필요한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태블리 서치 툴입니다. 태블리 서치 API 래퍼는 태블리의 API를 직접 호출하는 그런 검색 래퍼이고요. 태블리 서치 리절트는 랭체인에서 툴의 형식으로 포장된 그런 함수인데요. 여기에 태블리 서치 API 래퍼를 넣고 최대 5개까지 그 검색 결과를 가져와라 라고 세팅을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것을 태블리 툴이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바로 이 LLM과 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리플렉션의 핵심 기능인 스스로 반성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는 AI를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LLM과 툴을 연결해서 실제로 답변을 하고 셀프 리플렉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치를 생성하는 액터 프롬프트와 실행 체인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니셜 리스펀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하는 일은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답변에 대한 셀프 리플렉션을 생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전 답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검색 쿼리를 가지고 올 거고요. 처음에 이 파이덴틱 부분을 선언을 하는데요. 이 파이덴틱은 LLM 응답이 어떤 구조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전에 이 플로우를 설명한 적이 있죠. AI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은 바로 이 커넥터 부분에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름을 지은 건데요. 이 커넥터는 무엇이냐면 AI, 즉 LLM과 툴을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툴은 언어가 다릅니다. LLM은 자연어를 쓰는 것이고 이 툴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을 하죠.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특성은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함수는 인풋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는 구조이고요. 이 인풋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데이터들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타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풋 파라미터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어에는 그런 것이 없죠. 바로 이 커넥터에서 AI의 답변을 받아서 이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이어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어를 기존의 함수가 사용할 수 있는 인풋 파라미터로 바꾸고 그리고 이 아웃풋을 자연어로 바꾸고 하는 일종의 통역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LLM에게 어떤 답을 받을 때 특정한 구조로 답을 해달라라고 지시를 내리죠. 그래서 스트럭처드 아웃풋을 받게 되고 이 스트럭처드 아웃풋이 툴에 전달될 구조로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이벨리에이트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서 실행이 됩니다. 그것들이 구현이 될 건데요.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시죠. 바로 그 스트럭처드 아웃풋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파이덴틱입니다. 베이스 모델이 파이덴틱의 가장 핵심적인 모듈이고요. 여기에서는 응답이 미싱과 슈퍼플라워스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도록 강제를 합니다. 이 미싱 부분은 AI가 제시한 답변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슈퍼플라워스는 이 AI의 답변 중에 너무 과한 부분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앤서 퀘스천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 파이덴틱의 베이스 모델을 상속을 해서 구현이 됐고요. 앤서 부분이 있고요. 이 앤서 부분에서는 250자 이내로 답을 주어라 라는 지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위에 선언된 리플렉션이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싱과 슈퍼플라우스 두 가지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도록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치 쿼리는 그 다음 개선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웹에서 검색할지 그 쿼리문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1개에서 3개까지의 서치 쿼리를 가지고 오라라는 그런 지시문이 들어있죠. 그 아래에서 사용될 것은 이 answer question이 사용이 될 겁니다. 이것은 answer, missing, superfluous, search query 이렇게 4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AI는 이 스트럭처를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이 스트럭처를 따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 그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그것을 구현을 하는데요. 일단 이 runner를 invoke해서 위에서 정의한 이런 프롬프트 플러스 메시지를 AI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AI로부터 받은 내용을 validate 하고요. 만약에 이 validate이 위에서 정의한 부분과 다르다면 이 validation 에러를 내오고요. 이 과정들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위에서 제시한 스트럭처대로 AI가 답변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여기서 LLM이 structured output으로 제대로 응답을 했는지를 검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전달할 수 있도록 구조화가 잘 된 답변을 AI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를 검증을 해서 이 툴에 전달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때까지 이 과정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마쳤다면 커넥터는 다시 AI의 답변을 토대로 툴에게 즉 기존의 트래디셔널한 함수에 그 내용들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함수에서는 그 내용들을 토대로 주어진 로직을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소스 코드를 한번 보죠. 여기에서는 그 위에 제시한 프롬프트와 더불어서 AI에게 전달될 프롬프트를 말을 하는 겁니다. 액터 프롬프트 템플릿에는 이런 내용들이 저장이 될 겁니다. 챗 프롬프트 템플릿이라는 랭체인의 모듈을 사용을 했고요. 시스템에서는 너는 expert 리서처이다. 그리고 현재 시간은 몇 시이다 라고 되어 있고 first instruction이 동적으로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너의 답변을 비평해라. 그리고 반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에 대한 많이 개선을 해라. 라는 지시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치 쿼리를 recommend 해라. 이런 지시문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스는 사용자 질문 등 이전의 대화 기록이고요. 이 유저 부분에 나온 내용들은 위 단계들을 잘 반영해서 여기서 제시하는 function name, 이 구조에 맞게 응답을 해달라고 지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partial 부분은 위에서 임포트했죠. 이 데이타임을 임포트해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LLM이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다음엔 랭체인의 기능인 체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위에서 만들었던 이런 프롬프트와 또 그 위에서 만들었던 프롬프트들 이것들을 다 하나로 묶고요. 이 answer question에서는 구조화시키기 위한 그런 지시문들이 들어있죠. 이것을 처음에 만들었던 LLM과 같이 체인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answer question 부분이 풀로서 바인딩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정의한 answer question 클래스가 풀로서 여기 바인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validator는 응답 결과가 파이덴틱 구조를 따르는지를 검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기준은 여기 answer question에서 제공된 그 기준에 따르겠죠. 여기서 프린트를 한 결과 이 validator는 answer questio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AI의 답변이 여기서 정의한 answer 그리고 이 reflection이죠. missing, superfluous, and search query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AI의 답변이 이 structured output으로 제대로 답변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사용된 이 pydantic tools parser는 윗부분에서 임포트한 거죠. pydantic tools parser 이렇게 임포트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사용된 respond with retries 이것은 여기서 구현을 한 거죠. 이 클래스에서 구현을 해서 위에서 정의된 스트럭처를 따르도록 함수를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runnable과 validator 두 개를 input value로 갔는데요. 이 runnable은 바로 위에서 제시한 이 initial answer chain이고요. 이 initial answer chain은 모든 프롬프트들과 LLM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validator로서는 여기서 정의한 이 pydantic tools parser validator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설명한 대로 이 위에서 정의한 구조대로 AI가 답변을 잘 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스트럭처에 답변이 맞지 않으면 이 펑션 스키마를 주의해서 다시 리스폰스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해서 다시 그 답변을 받겠죠. 이 과정이 3번 정도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구조에 맞는 답변을 받았다면 반복을 할 필요는 없죠. 그대로 리스폰스가 리턴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실행하면 이 랭스미스 페이지에 리플렉션 0504
로그가 아까 정의했던 그 이름으로 로그가 하나 더 추가가 될 겁니다. 한번 그는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AI에서 리플렉션은 왜 유용한가?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리프레시를 하면 이렇게 로그가 생겼습니다. 이 로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Runnable Sequence와 Pydantic Tools Parser 이 두 부분이 있죠. 전체를 보시면 Runnable Sequence가 먼저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Pydantic Tools Parser가 나중에 실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AI에게 답변을 받아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토큰이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이 사용이 된 겁니다. Pydantic Tools Parser는 따로 AI를 사용하지는 않죠. 이 AI의 답변이 제대로 Structured Definition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럼 Runnable Sequence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Chat Prompt Template과 Chat Anthropic 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부분에서 바로 AI와 통신을 하는 겁니다. 이 Chat Prompt Template은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Input은 Why is reflection useful in AI이고 그 바로 질문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들어가서 챗 프롬프트 템플릿을 통해서 처리가 되면 아래에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챗 프롬프트 템플릿을 한번 보도록 하죠. 프롬프트 템플릿은 바로 이 부분이죠. 아까 프롬프트를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시스템인 이거고 퍼스트 인스트럭션은 이거고 그 다음에 리플렉트, 리커멘드 뭐 이런 지시문들이 들어있는 거죠. 한번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You are expert researcher 이 부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현재 시간은 몇 시이고 그리고 250자 이내로 답변을 해라. 바로 이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이 동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문, 세 번째 지시문이 여기에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게 시스템 템플릿으로 추가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질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 구현이 된 부분이죠. 이 메시지스가 들어간 다음에 이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이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것을 알리고요. 그 아래에 지시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챗 프롬프트 템플릿을 거치면 AI에게 전달될 전체 프롬프트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 프롬프트를 AI에게 전달을 하겠죠. 이 부분에서 인풋은 방금 전에 챗 프롬프트 템플릿이 만든 프롬프트이고요. 이 프롬프트를 전달을 했더니 클라우드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Certainly, I will answer this question about the usefulness of reflection in AI using the answer question function. 다 전달이 됐죠. answer question function에 맞춰서 대답을 할게 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에 맞춰서 답변을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 답변을 전체 다 복사를 해서 JSON 뷰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여기에 그 답변을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포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을 한번 구글 트랜슬레이터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를 보면요. answer가 있고요. 이 reflection에 missing, superfluous, 그리고 search query 이렇게 있죠. 이것은 바로 위에서 제시한 그런 스트럭처를 그대로 따른 거죠. 어디에 여기에 있죠. 그래서 처음에 answer가 있고 그 다음에 이 reflection 부분에서는 이 missing과 superfluous가 있죠. 바로 이 missing과 superfluou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search query 가 제시가 됐습니다. LLM이 제공한 이 답변이 well structured 된 거죠. 그러면은 이 과정은 통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랭스미스를 보시면 오른쪽에 success라는 표시가 있죠. 이것은 제대로 실행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답변 내용을 볼까요? LLM이 만든 답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LLM이 대답한 답변을 평가를 했죠.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나 사례가 부족하다, 뭐 미싱된 부분들을 얘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전반적으로 간결하고 관련성이 높지만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한 마지막 요점은 성찰이 AI에서 왜 유용한지에 대한 핵심 질문과는 다소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좀 이곳은 필요 없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이 두 가지가 셀프 리플렉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이 답변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치 쿼리로 서치를 한 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와서 고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완벽한 답변이죠. 그래서 이 랭그래프 튜토리얼에서는 이 리플렉션 논문에서 제공된 셀프 리플렉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 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구현을 한 겁니다. 첫 번째로 AI의 답변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뭔가 과한 부분인지 살펴보고 이 두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제시를 하고 이렇게 네 개의 구조를 통해서 리플렉션 논문에서 제공된 그 개념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똑같이 리플렉션 논문을 구현을 하더라도 이 스트럭처를 좀 다르게 구현을 할 수도 있겠죠. missing, superfluous 말고 다른 요소들을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이것을 구현하는 개발자 마음입니다. 그리고 능력이겠죠. 그래서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데 기존의 트레디셔널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다른 점은 어떤 식으로 구조를 잘 짜는지에 따라서 AI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얻은 첫 번째 인사이트인데요.
바로 여기서 단순히 structured output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structure는 어떤 식으로 structure를 구현을 할 것인가가 어플리케이션의 퀄리티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면 구조를 잘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구조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플로우를 이해를 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LLM과 기존의 트래디셔널 펑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춘 개발자가 좀 더 좋은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디벨로퍼가 아니라 아키텍처 정도 수준이 되는 능력을 갖춰야지 훌륭한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디테일한 코딩 부분은 바이브 코딩이 많이 요새 유행이죠. 이 바이브 코딩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커버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아키텍처를 어떻게 잘 구성을 하느냐. 그래서 미래의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단순히 코딩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키텍처를 잘 만드는 아키텍트가 이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이브 코딩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트럭처를 잘 만들기 위해서 추론 방법론에 대해서 요즘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할 내용들은 에이전틱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를 했었죠. 바로 이 하이라르키컬 아키텍처로 AI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할 계획입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훌륭한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바이브 코딩, 추론 방법론, 하이라르키컬 아키텍처 이 세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플렉션에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인 액터의 이니셜 리스폰더를 구성을 했고요. 이 구조 덕분에 에이전트는 단순한 응답 생성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를 위한 검색 계획까지 세울 수 있는 고차원의 에이전트가 된 것입니다. 이 정보를 얻었으니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서치 쿼리를 이용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미싱과 슈퍼플라우스 단점을 보완하는 개선된 앤서를 만드는 과정을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리비전 부분입니다. 이 리비전 부분을 보시면요. 여기도 리비전에 해당하는 프롬프트가 제공이 됩니다. 구글 번역기를 번역을 해서 보시면요. 여기서는 한 4가지 정도 주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전 비판을 반영해서 미싱 내용은 추가하고 슈퍼플라우스 내용은 제거해라. 이런 제시가 있고요. 그리고 수정된 답변이 검증될 수 있도록 반드시 숫자 인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답변이 쭉 나오고 거기에 인용된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링크가 걸려 있는 게 있죠. 이 부분을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 하단에 참고 문헌을 표시를 하라는 거고요.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함으로써 검증 가능한 그리고 근거 있는 답변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리바이스 앤서 클래스에서는 위에서 정의했던 앤서 퀘스천을 상속을 했죠. 바로 이 부분을 이 리바이스 단계에서도 유지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는 answer, 즉 보완된 응답, 그리고 reflection, 보완된 자기 반성, 이 reflection에는 missing 부분하고 superfluous가 있죠. 그리고 search queries, 다음 검색 방향 제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지키고 그리고 그 답변은 출처까지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라는 그런 지시문이 여기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글로 보시면 이 answer question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프롬프트는 질문에 대한 원래 답변을 수정하고요. 답변과 그 성찰 내용을 작성하고 참고 문헌과 함께 성찰 내용을 인용하고 마지막으로 답변을 개선하기 위한 검색어를 추가하세요. 바로 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레퍼런스 부분인데 업데이트된 답변에 동기를 부여하는 인용문을 추가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리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작성이 되었고요. 똑같이 앤서 퀘스천으로 스트럭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리비전 체인을 따로 만드는 거죠. 액터 프롬프트 템플릿 위에서 만든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파셜로 또 추가를 하는데요. 이 위에서 세팅했던 이 부분이죠. 리바이스 인스트럭션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펑션 부분은 이 리바이스 앤서를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LLM의 이 리바이스 앤서를 툴러서 바인드를 하고요. 그리고 이 파이덴틱 툴스 파서를 사용하는 것과 리스폰더 with retrieve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것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러너블이 이 리비전 체인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리스폰더 with retry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러너블이 이 리비전 체인으로 바뀐 거고요. validator도 리비전 validator로 바뀌어서 인풋 파라미터로 들어간 겁니다.
겁니다. 이 내용들을 근거로 밑에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밑에 함수는 바로 pydentic에서 구현된 그 스트럭처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AI의 앤서가 그 구조가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리턴을 하는 거고요. 반영이 되지 않았으면 반영이 될 때까지 루프를 도는 겁니다. 최대 3번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완료됐으면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태블릿 툴스 인복 이 부분이죠. 바로 검색어를 받아서 그 검색어로 이 태블릿 서치 엔진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클라우드의 초기 응답 결과인 이니셜을 바탕으로 클라우드가 추천한 검색어를 꺼내서 그 검색어로 태블릿 검색을 수행한 후에 클라우드에게 이 검색 결과를 참고해서 응답을 고쳐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 단계까지 여기서 구현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실행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얻은 로그가 바로 태블릿 서치 리절트, 러너블 시퀀스, pydentic, tools parser 이 세 가지 로그를 새로 받은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이 소스 코드를 한번 더 먼저 보죠. 이 리바이스드에는 이 리바이서, 바로 여기서 정의된 부분을 실행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스판드를 받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이 리비전 단계가 실행이 된 거죠. 바로 여기서 수정된 응답, 리플렉션, 서치 쿼리, 출처 링크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휴먼 메시지는 바로 질문이죠. 사용자의 그 원래 질문을 클라우드에게 전달을 하고요. 이니셜 메시지스에 클라우드가 이전에 생성한 answer question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answer, reflection, 이 reflection에는 missing과 superflows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search query 이런 것들을 만들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툴 메시지 부분에서 id 부분이 이전에 클라우드 응답에서 answer question 함수 호출의 그 id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earch query가 여러 개가 있죠. 첫 번째가 0번이고 두 번째가 1번이고 세 번째가 2번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id랑 연결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검색어가 특정이 됐다면 그 검색어로 태블릿 툴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 실행돼서 받은 결과를 JSON 형식으로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은 메시지는 휴먼 메시지도 아니고 시스템 메시지도 아니고 툴 메시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바로 이 단계에서 클라우드가 셀프 리플렉션을 통해서 부족하다고 느낀 내용을 실제 검색 결과로 보완해서 최종 답변을 수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생성형 AI가 아니라 스스로 고치고 인형까지 넣는 진짜 에이전트로 거듭나는 단계죠. 그럼 랭스미스의 로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 태블릿 서치 리절트 부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서치 쿼리가 이것이고요. 이것으로 태블릿 서치 엔진을 통해서 검색한 결과 총 5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콘텐츠는 이런 거고, 타이틀은 이거고, URL은 이거고, 스코어는 0.74961954. 이것은 이 검색 쿼리와 어느 정도 유사한가를 나타내는 거죠. 이 URL을 누르면 원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이 페이지가 나왔고요. 이 페이지에서 이 콘텐츠를 가지고 왔고 타이틀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도 밑에 있고요. 이 내용들과 타이틀과 URL, 스코어 이런 식으로 5개의 정보가 여기서 얻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이 추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AI에게 보낼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러너블 시퀀스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그것인데요. 질문은 이것이고요. AI가 답변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answer가 있고요. 이것은 initial response에서 제공받은 첫 번째 답변이죠. 그리고 missing 부분이 이것이 있고 superfluous 부분이 이것이고 search query는 이것이다 라고 프롬프트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이 툴에서 받은, 방금 전에 받은 그런 추가적인 정보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챗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나온 아웃풋이 AI에게 전달될 내용이겠죠. 시스템 프롬프트가 여기 있고요. 처음에 우리가 작성했던 그 내용들에다가 이 리비전에서 새로 추가된 프롬프트죠. 이런 식으로 예제를 넣어라 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먼 메시지는 질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I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툴에서 받은 정보들이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프롬프트죠. 이런 식으로 인풋 프롬프트가 작성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에게 전달이 돼서 개선된 답변을 받아오겠죠. 그 답변이 바로 이 아웃풋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답변을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이 revise answer 함수를 사용해서 AI에서 이 리플렉션의 유용성에 대한 원래 질문을 다시 생각해보고 검색 결과에서 얻은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클라우드에서 답변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리턴한 값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업데이트된 그런 answer이고요. 여기 안에 참고문헌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answer 다음에 리플렉션의 missing과 superfluous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과 너무 과한 부분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개선된 앤서에서도 어떤 셀프 리플렉션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서치 쿼리스도 다시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참고 문헌은 이렇게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AI의 답변이 well structured 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기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풋 값은 방금 전에 AI로부터 받은 그 아웃풋 값이 여기서 인풋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웃풋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석세스가 나온 걸로 봐서 structured가 well structured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nswer가 나오고요. 그 answer가 이전 answer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참고 문헌도 여기 나오고요. 이 참고 문헌은 바로 밑에 있는 거죠. 첫 번째 참고 문헌은 요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참고 문헌과 더불어서 answer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전 answer보다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완벽한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도 미싱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좀 과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서치 쿼리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와서 수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여기서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럼 리비전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랭그래프로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들을 그래프화 시키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노드들을 엣지로 선으로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툴 노드를 처음에 만듭니다. 여기서 이 structured tool 모듈은 랭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정의 형식, 즉 파이렌틱 기반으로 스키마 함수와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 툴 노드는 랭그래프에서 여러 도구들을 받아서 실행 가능한 도구 실행 노드 생성 클래스입니다. 툴 노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모듈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run queries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search queries가 인풋이죠. 이것은 리스트 형식으로 받게 되는데요. 각 쿼리에 대해서 태블릿 API를 호출한 그 결과 리스트를 반환하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여기에서 있는 바로 이 태블릿 tool.batch 모듈은요. 여러 개의 검색 쿼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툴로드를 실제로 만드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툴로드 모듈을 사용해서 이 툴로드를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이 run queries 이거를 사용해서 이 쿼리를 런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고 answer question과 revise answer 두 가지를 이 하나의 툴로 묶은 겁니다. 처음에 이니셜 단계에서는 이 부분이 사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더 개선하는 단계에서는 이것이 사용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 알아서 판단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툴로 그냥 묶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AI의 answer 중에 툴콜 부분이 있으면 이 revise answer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툴콜 부분이 없으면 answer question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이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해두고요. 정리하자면 이 툴로드는 클라우드가 생성한 검색어를 실제로 실행시켜주는 실행부이고요. 클라우드는 answer question이나 revise answer 함수를 호출하지만 그 두 함수가 내부적으로 하는 일은 동일해요. 검색어를 태블릿에 전달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동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묶어둔 것이고요. 이 둘 모두 이 run queries라는 이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툴로드를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는 노드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그래프를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많이 익숙한 모습이죠. 랭그래프로 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end와 start 부분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스테이트 그래프를 사용을 해서 스테이트 관리를 하죠. 그리고 메시지들은 계속 add가 됩니다. 그래서 max iterations는 5로 선언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 그래프를 초기화하는 부분인데요. 스테이트 그래프는 builder라는 변수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dd 노드를 하죠. 첫 번째 노드는 first responder.respond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선언이 된 거죠. first responder 이게 initial answer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드는 execute tools인데요. 이것은 방금 전에 만들었던 툴 노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노드는 revise respond이고 이것은 첫 번째 answer 부분을 더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 세 가지 노드를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그럼 점이 세 가지가 찍히겠죠. 그러면 여기에 start가 있을 거고요. end가 있을 거고 그 중간에 left가 있고 그다음에 execute tools가 있고 revise가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노드가 다 완성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선을 그을 차례죠. 선은 add 엣지를 사용해서 선을 긋습니다. draft에서는 execute로 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요. execute에서는 revise로 가고 이렇게요. 그 다음 부분은 이 부분을 보죠. start에서는 draft로 갑니다. 이 revise에서는 end로 갈까요? 그렇진 않죠. 이 revise에서는 add conditional 엣지를 사용해서 이벤트 루프로 일단 가는 겁니다. 이벤트 루프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몇 번 실행이 됐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max iterations 이거 5로 선언이 되어 있었죠. 5보다 크면 end이고 5보다 크지 않으면 execute tool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5번이 넘지 않았으면 execute tool 이 부분으로 가고요. 그것이 5번이 넘었으면 end로 가는 거죠. 이게 5번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바로 이 부분에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지 중에 툴 메시지와 AI 메시지가 몇 번인지 파악을 해서 그 값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5가 될 때까지 이것이 계속 루프를 도는 겁니다. 5번 이상이 되면은 end로 가고요. 그때
때 이 그래프의 전체 플로우가 다 끝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지우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죠. 스타트에서 드래프트로 가고 여기서 익스큐트로 가고 익스큐트에서 리바이스가 가는데 이 리바이스에서 실행 횟수가 5번 이하일 경우는 익스큐트로 계속 보내죠. 거기서 5번이 넘으면 엔드로 가고요. 그래서 위에 선언되었던 그런 과정이 5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그래프가 다 완성이 됐고 모든 애플리케이션 기능이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낙서한 부분을 지우고요. 여기는 랭스미스를 준비를 하고요. 이제 질문은 좀 바뀌었죠. How should we handle the climate crisis? 환경 위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라는 게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가 답변을 만들어낼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스텝 0에서 질문을 하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을 가져오고 그것을 계속 계산하는 과정들이 여기 진행이 될 겁니다. 그 과정이 5번 반복이 될 거고요. 랭스미스 부분을 리프레시하면은 여기에서 계속 로그가 쌓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랭그래프라는 제목으로 로그가 쌓이고 있죠. 이 랭그래프의 그래프를 완료하고 나서 실행을 하면 로그 이름이 랭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 AI가 답변을 만들고 그것을 셀프 리플렉션을 해서 수정할 부분을 찾고 그 다음 수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치 쿼리를 만들죠. 그리고 그 서치 쿼리를 이용해서 태블릿 서치 엔진을 위해서 추가 정보를 받아서 다시 AI에게 전달이 돼서 답변을 점점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텝 6까지 지금 와 있네요. 아직 다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겁니다. 아직도 계속 실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이 완료되는 데까지 지금 현재 막 완료가 됐네요. 이것이 완료가 될 때까지 1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 랭스미스 부분을 한번 리프레시를 해볼까요? 로그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여기에 있고요.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처음에 드래프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니셜 앤서를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execute 툴이 있죠. 드래프트에서 execute 툴로 갑니다. 여기서는 툴을 사용해서 좀 더 나은 앤서로 개선을 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리바이스를 가죠. 이 리바이스에서 컨디셔널 엣지가 작용을 하죠. 그래서 맨 밑에 부분을 보시면 미싱 부분이 나오고 슈퍼플러스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더 추가가 돼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다시 이벤트 루프로 가서 execute tools로 갈지 end로 갈지 판단을 하게 되죠. 다시 execute tool로 가서 똑같은 과정들을 반복을 하죠. 그래서 이벤트 루프로 가고 다시 execute tool로 가고 그 다음에 파이덴틱 파스로 가서 이벤트 루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이벤트 루프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아웃풋이 execute tools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이벤트 루프를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end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정의된 과정들을 모두 거쳐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핸들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200자 정도 길이의 답변을 만들었습니다. 최종 앤서는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세한 과정들을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랭스미스의 로고를 남기도록 세팅을 해 두시고 이 소스 코드를 실행하셔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리플렉션 튜토리얼 소스 코드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AI 앱 개발은 진짜 전통적인 그런 코딩과는 완전 다르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세세한 코딩보다는 전체 구조를 어떻게 잘 설계하고 AI랑 잘 소통하게 만들까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거죠. 솔직히 요즘 바이브 코딩 같은 툴도 너무 잘 나와서 굳이 다 코딩하려고 시간을 쏟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디테일한 코딩을 배울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설계자, 전략가가 돼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 바이브 코딩, 추론 방법론, 멀티 에이전트 구조 같은 핵심 개념들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새로 배우는 것들 이런 것을 이 채널에서 꾸준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AI 앱 개발이 어렵게 느껴지셨더라도 저랑 같이 하나씩 공부하면서 풀어나가면은 진짜 실력 있는 AI 시대의 개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like and subscribe.